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실내외 막론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한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는 충실하게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정광훈 씨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네.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정광훈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 부분에서부터 네. 의혹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논란거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 정광훈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아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일단 좀 중립적인 의미에서 목사라는 호칭 정광훈 대신에 씨의 자료를 찾아보면 신학대학의 졸업 여부가 불분명하고 네. 목사 안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정광훈 씨라고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정말 급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3D가 코로나19 관련되는 법적인 이슈를 좀 이번 주는 알아볼 텐데요. 감염법법 위반 저촉되는 조항이 뭐예요? 어우, 되게 많습니다. 네. 일단 진단을 거부한 행위, 그다음에 격리 조치가 됐는데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탈출한 행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을 받지 않고 지연시킨 행위,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거 진단 결과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자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이제 간호사분들이 글을 올리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격리돼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간호사분들한테 침을 뱉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일전에 포천시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에게 네. 검사 받으라고 권유를 하니까 공무원이 네. 그 공무원도 막 침 뱉고 만지고 막 일부러 이랬잖아요. 끌어안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상해에 해당되나요? 네. 거기는 조금 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렇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게 10년인데 이거 2분의 1을 가산할 경우에는 최장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보면 일단 지난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검사 좀 받으라 찾아와서 권유를 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부했잖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임의동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거 역학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탈출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해오면 나 광화문 집회 간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 지지하러 갔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검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카톡 문자 메시지가 막 몇 돌았잖아요. 가지 얘기를 좀 그건 확인해 어떻게 보면. 돼요? 예, 일단 민노총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그 지역 광화문과 종로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그렇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저희 회사에서 당직 근무로 쓴 기자도 네. 역학조사를 받았어요. 그 근처를 우리 회사가 네. 바로 광화문 광장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잖아요.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받지 그렇죠.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 거짓말한 경우에는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였다는 거죠. 위계.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그렇다면 네.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추가의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면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치사죄 이런 게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심지어 치상이 아니라 어떤 사망 사고에 이르게까지 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수 위계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무기징역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지금 간단하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병원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그렇죠. 피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스크 안 쓰거나 아니면 체온 측정 거부하거나 네. 네. 그런 사람들도 다 감염법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됩니다.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의 기준도 굉장히 법적인 잣대가 명확하잖아요. 네. 차 빼러 내려갔어도 그것도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된다면서요?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겠다고 그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그게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파트 같은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것이 처벌이 됩니다. 이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 점 명심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은 그게 좀 더 엄하게 그 적용이 되죠.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도 네.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고향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부산의 교회 뭐 1000몇 개 중에서 뭐 100여 곳은 대면 예배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 중에 몇몇 교회는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고 믿지 않으면 나오지 마라. 이런 최후 통첩성 카톡을 보냈다는 어느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실정법 위반이 되겠죠? 네, 집합 금지 네.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예, 이것 때부터는 사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치료비를 모두 물어야 돼요. 그 목사님께서 물어야 돼요. 그 구상권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정광훈 씨가 구상권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게 네. 입증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정광훈 씨와 그 일당에게 있다라고 네. 하면 똑같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네.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개인은 개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액수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또 가능합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인근에 고3 학생들 최대 수업을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 11명이 집단 감염이 됐거든요. 이 친구들이 입시에 만약에 지장을 받게 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재수 비용을 아마 지불하고 그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난 그 3월 대구 신천지 그 사태 이후로 처벌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 코로나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주부가 지역 시장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 사건, 네. 그게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은 정말 양호한 거고요. 그거는 네. 형사적인 부분이고 이걸 민사로 가면은 이거는 정말 액수를 매출이 만약에 10억이 줄었어요. 그럼 손해배상 소송 10억 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인 1인당 10만 원씩 한다고 해도 그 시장이 몇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주변에 그 코로나19 확진 관련해서 서로 내용을 주고받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칫 조심하세요. 잘못했다가는 정말 전 재산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정말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행여나 광화문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민형사상에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정경심 재판 우리 저 김태훈 기자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검찰과 변호사 네. 간의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표창장 위조를 직접 시연해봐라라는 재판부의 지휘가 내려왔습니다. 검찰한테. 예, 검찰한테 변호인이 하나하나 만들어 보니까 음. 그 수치나 그 만들어진 그 완성본을 봤을 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조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 김태형 기자와 정영진 부장, 우리 아주경제신문 사회부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도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그대로 거의 그 적용이 네. 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 한 건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봤을 때 안 된다였는데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갖고 더 해보니까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제가 지금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출고가 될 겁니다. 네. 어떤 기사가 나가는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말고요. 기사로 확인해 보십시오. 방송으로 나갈 때쯤이면 기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네. 검찰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완성본 역순으로 갔을 때 완성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출력하는 것만 증명을 해보겠다. 그러면 더 이상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출력하는 거는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만드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만드는 과정이 나와야지 최종 산물이 이게 위조가 된 건지 네. 혹은 정경심 교수 위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설령 최종본만 프린트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변호인단 측이 그대로 또 실현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 시연을 해가지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포렌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반박을 한 겁니다. 이 포렌식 수사관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포렌식 수사관이 그 변호인이 반박에 거의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꺼진 시간만 가지고 추단을 한 겁니다. 예측하고 추측을 했던 건데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과 혹은 사용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그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그 포렌식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사용했다고 하면 안 만들어지는 결과가 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캡처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해상도가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실제로 프린트했을 때 이거는 원본이 아니구나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캡처한 거 프린트하면 그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로서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만약에 시연을 하면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공소 사실이 엉터리라는 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안 하면은 그 공소 사실을 입증을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날 재판에서는 또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김경록 PB가 나왔어요. 그 김경록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인. 네. 근데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의 하드랑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을 이미 제출했잖아요. 네, 네. 이미 제출한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위가 좀 나왔죠. 네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소름이 싹 돋으면서 그쵸. 겁났겠다. 또 두 번째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김경록 PB가 얘기한 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그 친하게 지내던 동문 KBS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자가 오더니 툭툭 치면서 야, 한동훈이 네 죄를 되게 중하게 보고 있어. 협조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PB가 그 KBS 인터뷰를 하죠.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검사인지 뭐 검찰 수사관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우리랑 관계를 계속 좋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한마디로 불어라. 네. 살려주겠다. 이게 그 대놓고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만 예.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얘기라서 그 검언 주착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저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요. 얘기죠. 네. 이해가 그래서 되는 김경록 거죠. PB가 재판 과정에서 야 대한민국 언론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네. 발언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회 빼놓지 않고 그 화제의 인물로 저희가 이렇게 모셨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오래간만에 좀 예. 할 게 좀 생겼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언론사 예. 사주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다. 그리고 예. 특히 그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그때 역술가가 동행했다. 인사동에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우리 저 장영진 부장이 할 말이 또 많다면서요. 이게 역술가를 만났다 얘기 듣는데 음.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그 삼성가에는 원래 이렇게 역술가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 보는 분, 그렇죠. 관상 보는 분, 막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그 과거에는 뭐 면접 때 그 관상 볼 줄 아는 분이 관상 있었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 그런- 검사들이 역술인 만나는 거 그건 저는 그렇게 잘 못 듣던 얘긴데. 아유 아니에요? 은근히 많이 많이 찾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출입하던 시절인데 어떤 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반장 혹시 그 좀 미래를 볼 줄 아는 스님 있으면 좀 소개해줘. 라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아니 그때 저 불교 방송 법조 그 예. 팀원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그 모욕이죠. 모욕적인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 부처님 계율에 보면은 해와 달을 보고 점을 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그 점을 보는 스님이 계시다면은 그 스님은 파괴승입니다. 전문 용어로 땡중. 땡주. 실제로 검사님들이 많이 가는 역술인을 제가 알고도 있습니다. 부산 H 철학원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K모 씨가 있습니다. 그 PPL 하시는 거 아니죠? 어유.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분 뭐 인터뷰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아니 거기에 검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손님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앉아서. 근데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각자가 검사인지 몰라. 서로가 서로를 몰라. 한 분은 중앙지검 검사였고요. 한 분은 부산 동부지검 검사였는데 야, 자,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는 3D 말고 오디오 채널 팟빵에서 닥치고 3D를 하는데요. 그 예정된 검찰 인사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녹음을 할 예정인데 그 녹음하는 그 시간에 그 검사와 역술인, 무속인 관련되는 얘기는 조금 더 그때 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기누설을 한 가지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아주 3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마스크 쓰기 잘 동참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조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